저는 박선영입니다. 47살이죠. 남편은 대기업에서 일하느라 늘 바빴고 큰애와 둘째는 대학생이라 집에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혼자 있다 보니 무료하고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죠. 여보, 요즘 너무 집에만 있는 것 같은데 운동이라도 해봐. 건강에도 좋고.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운동이라고 해봤자 학창시절 체육 시간에 억지로 한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동네 게시판에 배드민턴 동호회 모집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동네 체육관에서 모인다고 하더군요. 회비도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망설이다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드민턴 동호회 가입하고 싶은데요. 상대방 목소리가 참 친절했어요. 초보자도 괜찮으니까 언제든 오세요. 첫날 체육관에 갔을 때 긴장됐습니다.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라켓을 들고 있었죠. 나이도 제각각이었어요. 4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한 남자분이 다가오셨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선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임창호라고 해요. 이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창호 씨가 라켓 잡는 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엔 누구나 서툴러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다른 회원들도 친절했죠. 실수에도 웃으며 격려해 주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배드민턴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죠. 그거 잘했네. 앞으로 꾸준히 해봐. 운동화를 벗으며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작은 시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배드민턴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셔틀콕도 제대로 못 쳤는데 이제 어느 정도 랠리가 가능해졌어요. 회원들과도 많이 가까워졌죠. 특히 창호 씨와 자주 복식을 하게 됐습니다. 선영 씨, 오늘도 파트너 해주실래요? 창호 씨가 물어보면 저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흡이 잘 맞았거든요. 창호 씨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습니다. 50살이라고 했는데 40 초반 같았어요.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그런지 몸도 좋았고요. 무엇보다 매너가 좋았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제가 실수를 연발하면 창호 씨가 걱정해 주었어요. 아니에요. 집에서 좀 일이 있어서요. 그러면 창호 씨는 더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배려가 고마웠어요. 운동 후엔 항상 회원들과 함께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수다를 떨며 웃었어요. 선영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다른 회원이 말했죠.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늘 혼자였어요. 남편은 회식으로 늦고 아이들은 각자 바빴죠. 그런데 동호회에 오면 달랐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 웃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창호 씨가 말했습니다. 선영 씨,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처음 왔을 때와 완전 달라요.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선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거든요. 창호 씨는 배드민턴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제가 물어봤죠. 한 10년 됐나요? 처음엔 스트레스 풀려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없으면 안 되는 취미가 됐어요. 다른 회원이 귓속말로 알려줬습니다. 창호 씨 아내분과 별거 중이래요. 몇 년 전부터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남의 사생활에 관심 없는 척했지만 왜인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확실히 얼굴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운동 효과도 있었지만 뭔가 삶의 재미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제 자신이 여자라는 걸 느꼈달까요? 남편이 저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배드민턴에 푹 빠졌네. 웃으며 말했지만 표정이 썩 밝지 않았어요.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빠짐없이 나갔거든요. 가끔 운동 후 회식이 있으면 늦게 들어오기도 했고요.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 남편이 물어봤습니다. 회원들끼리 치킨 먹으면서 수다 떨었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하지만 남편 표정을 보니 뭔가 석연치 않다는 눈치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죠. 운동하러 가는데 화장을 왜 이렇게 진하게 해? 저는 당황했어요. 별로 진하게 한 게 아닌데 들켰나 봐요. 그냥 사람들 만나니까 좀 꾸미고 가는 거지.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집에만 있으니까 아무 옷이나 입었는데 이젠 운동복도 예쁜 걸로 골라 입었어요. 머리도 새로 했고요. 배드민턴 치는데 그렇게 예쁘게 입고 갈 필요 있어? 남편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이 운동하라고 했잖아. 이제 와서 왜 그래?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정말 운동만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죄지은 기분이 들까요? 창호 씨와 함께 운동하는 게 즐거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창호 씨가 웃으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고요. 선영 씨는 참 밝으시네요. 창고 씨가 한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집에선 아무도 저를 그렇게 봐주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저를 당연한 존재로 여겼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배드민턴 치는 시간만큼은 저도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창호 씨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줬고 제가 잘하면 진심으로 칭찬해줬어요. 남편의 의심 어린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동호회를 그만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제 배드민턴은 제 삶의 유일한 낙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날은 특별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창호 씨와 복식 게임에서 연승을 거뒀거든요. 오늘 호흡이 정말 좋았어요. 창호 씨가 웃으며 말했죠. 기념사진 한 장 찍을까요? 다른 회원이 제안했습니다. 저와 창호 씨는 라켓을 들고 나란히 섰어요. 자연스럽게 어깨가 맞닿았죠.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왠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한테도 사진 보내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창호 씨가 바로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 사진을 보니 우리가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 같았어요. 집에 와서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제 표정이 참 밝아 보였어요. 창호 씨도 환하게 웃고 있었고요. 괜히 뿌듯해서 휴대폰 앨범에 저장해뒀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 사진 뭐야?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제 휴대폰을 봤을까요? 그냥 동호회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 남자가 누구지? 창호 씨라고 해요. 동호회 회장이고 복식 파트너예요. 남편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참 친해 보이네. 어깨까지 맞대고. 그냥 친한 사이라서 그래요. 다들 그렇게 찍어요. 변명처럼 들렸지만 사실이었어요. 동호회에선 회원들끼리 자주 사진을 찍거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친한 사이면 얼마나 친한 거야?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당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그냥 운동 친구예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의심은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제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 후로 남편이 저를 보는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배드민턴 가기 전에도 유심히 봤고 돌아온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었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 그냥 운동 친구와 찍은 사진 하나로 이렇게 의심받다니요. 남편이 너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습니다. 창호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런 제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었어요. 다음 주말에 MT 갈 건데 선영 씨도 참가하세요. 창고 씨가 말했습니다. 1박 2일로 근교에 가서 배드민턴도 치고 바베큐도 할 예정이에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집을 하루 비우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다른 회원들이 계속 권했습니다. 가족 여행도 아니고 1박 2일인데 뭐가 문제예요. 남편한테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동호회에서 MT 간대요. 1박 2일로요. 남편 표정이 굳어졌어요. MT? 남녀가 함께? 회원들 가족끼리 가는 거예요. 건전한 모임이라고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가족을 데려온다고 했거든요.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데.
남편이 난색을 표했어요. 왜요? 당신이 운동하라고 했잖아요. 친목 도모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결국 남편이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영 못마땅해 보였어요. 연락 자주 하고 일찍 들어와. 걱정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MT 당일 설렘으로 가방을 쌌어요. 오랜만에 집을 벗어나는 여행이었거든요. 남편과 아이들은 각자 할 일이 있다며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펜션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회원들이 다들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선영 씨, 여기 앉으세요. 창호 씨가 자리를 가리켰어요. 배드민턴 게임을 하고 바베큐를 먹으며 시간이 금세 흘렀습니다.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잘 도착했어요. 재밌게 놀고 있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회원들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창호 씨와 함께 펜션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 공기가 참 좋네요. 창호 씨가 말했죠.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별이 참 많이 보였어요. 도시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그때 창호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선영 씨,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창호 씨 덕분이에요.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창호 씨가 저를 가까이 당겼어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밤 저는 집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MT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창호 씨와 있었던 일이 자꾸 생각났어요.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남편은 제가 돌아온 후로 더욱 예민해졌어요. MT 어땠어? 물어보지만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서곤 했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동호회에 나가는 날이면 남편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어요. 언제 들어와? 늦지 마.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창호 씨와는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운동 후엔 항상 둘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선영 씨, 요즘 어때요? 집에서 별말 없어요? 남편이 좀 예민해져서요. 제가 말했죠. 눈치챈 것 같나요? 창호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호회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영숙 씨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선영 씨, 잠깐만요. 영숙 씨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선영 씨, 제가 뭔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말인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가슴이 떨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봤는데요. 영숙 씨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선영 씨와 창호 씨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와 창호 씨가 손을 잡고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얼굴도 선명하게 나왔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영숙 씨, 이건 오해예요. 변명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사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선영 씨, 저는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요. 대신 조심하세요. 하지만 영숙 씨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휴대폰을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표정이 살얼음같이 차가웠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휴대폰 화면을 내 앞에 들이밀었어요. 제가 창호 씨와 함께 찍힌 그 사진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보낸 것 같았어요. 여보, 이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남편의 눈에서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운동이라고 했지? 이게 운동이야? 남편이 소리쳤어요. 아이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모든 게 끝난 순간이었어요. 남편 앞에서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더니 머리를 감쌌습니다. 도대체 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잘못이 아니었거든요. 아이들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큰애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바람 피웠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변명이 될 수 없었죠.
사진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둘째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운동하며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가 너무 외로웠어요. 당신은 늘 바빴고 아이들도 관심 없었고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 남편이 소리쳤어요. 외로우면 나한테 말하지 왜 다른 남자한테 가?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와 얼마나 오래됐어? 남편이 물었어요. 한 달 정도요. 한 달 동안 나를 속인 거구나. 남편이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서재에서 잤습니다. 저는 침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단순히 운동으로 시작한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창호 씨한테 연락했습니다. 들켰어요. 남편이 알아버렸어요. 어떻게? 사진이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요. 미안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창호 씨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잠시 연락하지 말아요. 상황을 정리해야겠어요. 며칠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할 말 생각해도 얘들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지 알아? 큰애와 둘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큰애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밥을 먹을 때도 아무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동호회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영숙 씨 입에서 나온 말이 순식간에 회원들 사이에 번졌어요. 운동하러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선영 씨 얘기 좀 해요. 동호회 임원 몇 명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회원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영 씨, 당분간 동호회 참석을 자제해 주시겠어요? 쫓겨나는 거였어요. 창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고 동호회도 그만둬야 했어요. 우리 때문에 분위기가 망가졌다는 거였죠. 남편은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산 분할이랑 양육권 문제 정리해야지. 정말 이혼할 거예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같이 살아?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큰애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둘째는 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때문에 친구들한테 창피해요. 창호 씨와도 연락이 끊겼어요. 각자 수습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게 뜨겁게 시작된 감정도 현실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혼자서 빈 체육관에 갔어요.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서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됐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네트를 보며 생각했어요. 운동으로 시작된 작은 인연이 결국 가정을 무너뜨린 비극이 되었다고요.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 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라켓을 내려놓으며 후회했어요. 그때 그냥 집에만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남편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무너진 가정, 잃어버린 신뢰, 상처받은 아이들. 모든 게 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체육관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그곳에서의 즐거웠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이제는 아픈 기억일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혼자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혼자일 거예요.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의 끝이었습니다.